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를 뚫고 미국에서 오신 두 분 교수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버밍햄 엘라베마 주립대학의 조원용 교수와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의 조경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저 미국에서 오는 게 과정이 쉽지 않았죠? 네. 예, 다행히도 한국 정부에서 백신을 2번 다 맞고 14일을 이미 지나서 그 항체가 생긴 사람들에게 2주 격리 면제를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줘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와서 격리하지 않고 곧바로 활동할 수 있어서 괜찮았어요. 두 분은 서로 잘 아는 사이죠? 예, 아하. 같은 집에서 산 지가 벌써 24년이 됐습니다. 자, 우리 조 교수 두 분, 제 기억에는 연변의 가곡, 또 그 취재, 연구, 그게 언제였죠? 그게 벌써 6년이 되었네요. 그렇군요. 예, 연변에 있는 조선족 시인들과 작곡가 분들이 만든 한국 가곡을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서 음반을 제작하고요. 또 연주하면서 특히 영어권을 청중들과 학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사도 번역해서 음반을 내었고 또 연주에도 항상 레퍼토어 중에 집어넣어서 소개하는 연주와 또 강연 연주를 지난 몇 년간 해왔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가져온 현상이 사실상의 교류가 많이 취소되고 또 단절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주의, 감추어졌던 변방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두 분 교수님이 작업해 오신 그 연변의 가곡, 또 소수민족에 대한 각별한 그 애정,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점화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네. 그동안 같이 동행하셨죠? 네.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두바이에도 가게 되었었고, 유니버시티에 가서 렉처 리사이럴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 다 캔슬되고 연변이나 다른 중국의 유니버시티, 대학교를 방문하게 된 게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회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화를 집에서 저희가 연습해서 나가기 전에 진짜 더 갈고 닦아서 음반이나 책으로 내야 되겠다 하고 저희가 1년 반 지금 책도 냈고 또한 녹음 작업을 해서 작곡가님들한테 곡을 받아서 지금 노래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 조 교수님은 첫 동기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제가 성악을 하게 된 것은 이제 물론 어려서 교회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저는 음악을 전공을 시작한 것은 카나다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나중에 조경화 교수를 만난 이후에 한국 가곡과 민요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런 곡들을 정말 내가 연주를 하고 외국인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동기부여를 강하게 받았고요. 사실은 저는 곡들에서 잘 깊이 있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경화 교수의 도움을 많이 받고 나름대로 둘이 같이 연구하면서 또 번역하면서 남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면 자기가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둘 다 뉴욕의 맨하탄 음대를 다녔는데 제가 맨하탄 음대 들어갈 때까지는 한국 가곡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었는데 외국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저희 한국 학생들한테 한국 가곡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도 좋다고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 가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미국에 계신 맨하탄 음대 교수님들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널리 알리는 것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됐어요. 이제 전쟁 직후에 어렸을 때 금발이 제니라든지 서한이 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가져와서 교과서에 실린 걸 우리는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미국 현지 학생들, 아이들의 우리 가곡에 대한 호기심이라 그럴까? 반응은 어땠습니까? 참 다행스러운 것이 지난 한 5년 정도는 한국 가곡과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 그리고 그것을 가곡을 통해서 어떻게 접목이 되나를 설명하는 렉처 리사이럴, 그러니까 강연 연주를 많이 하면서 먼저 한국 전통 음악을 한 15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서양 음악이 어떻게 수입되고 어떻게 발전되었고 가곡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되어서 지금까지 왔나를 설명하는 그런 연주를 1시간짜리를 해오면
그러면서 저희가 또 라이브로 한국 가곡과 민요를 몇 곡 연주합니다. 그러면 강연 끝난 후에 항상 그 성악과 학생들이 악보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레슨한테 저한테 왔어요. 저 한국 가곡 이거 하고 싶다. 3년 전에 제가 가르치던 베이스 바리톤 흑인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기다 와서 그 밴 노래 너무 좋다. 자기는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곡을 줘서 가르쳐서 레슨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학기 말 실기 시험 때 그 곡을 불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같이 연주했는데 저희 노래가 좋다고 자기도 하겠다고 하던 이제 동료는 아니고 교수 같이 연주한 교수가 저희한테 악보를 달라고 그래서 줬고 제 학생들도 선물로 제 CD를 줬더니 너무 좋다고 자기도 부르겠다 그래서 몇 번 불렀고 여기 오기 한 달 전에 오버린 대학교 음대죠. 음대 미국에서 유명한 음대 라이브러리언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곡이 무슨 곡이었지? 한국 여성 작곡가 한국 여성 CD. 작곡가 CD를 이제 센터하고 냈는데 미국 회사하고 자기네가 그걸 자기 도서관에 대학교 도서관에 유치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의를 저한테 했고 저 그거 말고도 중국 영변 작곡가랑 제가 먼저 한 한국 코리안 아티스트송이 있다. 그랬더니 그것까지도 다 자기네가 라이브러리에 넣겠대요. 그래서 요즘은 모든 대학들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향이 있는 것을 이렇게 합류하고자 수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까지 연락이 직접 왔으니까요. 그 몇 해 전에 우리 그 조 교수님 학교로 한국 여성 작곡가들이 여러 분 가고 또 거기서 또 학생들과 단체가 같이 연주한 경우가 있었죠? 예, 4년 전이군요. 그 조경화 교수가 있는 남플로리다 대학에서 아예 그 주말 금토일을 한국 여성 음악의 축제로 학교 그 음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술대학과 전체 대학이 주관해서 한국에서 여성 작곡가분 9분을 초청했어요. 어떤 분들이 가셨나요? 대표적으로 한국 여성 작곡가회에 소속되신 분들 중에서 저희랑 같이 음반 작업을 하신 분들의 성악곡만 아니라 기악곡, 심지어는 오케스트라 곡들까지도 학생 오케스트라로 조직해서 연습을 해서 그 축제 기간에 연주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로컬 신문에도 나오고요. 네, 이남림 교수님, 박영란 교수님, 임경신 작곡가님, 여러 작곡가님들이 저희 집에도 묵으셨어요. 그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너무너무 신선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한 어떤 관심과 서포트가 굉장히 많은 사회가 미국 사회고 특히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여성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특히 동양에서 온 한국 여성 작곡가들의 작곡한 작품들을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그 어떤 도전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기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도 굉장히 서포트를 하려고 한국 작곡가나 한국 문화나 한국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고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 있고. 듣고 보니까 이제 저는 케이크 리식을 하잖아요. 우리 작품을 세계에 널리 퍼뜨리는 일을 하는데 사실 두 분은 케이크 리식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가능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반응이 좋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 많이 활동이 펼칠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도 이런 창작음악을 하는 한국 교수들 또 뭐 교수 협의회 같은 게 있나요? 예, 미국에 있는 전미 한국 교수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공이 상관없이 모든 한국인 출신이거나 한국인 후손 중에서 미국의 대학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이 만든 협회 단체가 있는데 굉장히 몇천 명의 회원들을 가지고 있고 연구 논문을 쉐어하고 정보 교환 그리고 학회도 주관하고 있고 저희도 그 학회에 한번 참여해서 그 한국 가곡이 세계화에 대한 어떤 비전과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소개하는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작년에요. 음대 교수협의회를 또 따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많은 서포트를 하시고 참 다행스러운 것이 작년에 조교 교수가 내신 한국 여성 작곡 창작 가곡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그 단체에서 그 해에 그 논문상을 또 많이 받아서 더 소개를 많이 받고 그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인들에게 소개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서 지금 그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저희가 한 8개 주를 다니면서 한국 가곡은 이런 것이다 강의하면서 연주를 했거든요. 상당한 반응을 얻었지만 저희가 사실 지난 12년 동안 한 22나라에 다니면서 항상 연주할 때 한국 가곡만 하는 게 그냥 오페라, 오라토리오 이런 거 다른 가곡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가곡을 꼭 넣고 또한 한국 가곡에 대한 강연만 하고 노래하는 것들을 여지까지 진행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국 문화가 이런 거였어 하고 1시간 강의를 끝나면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정말 고맙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국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음악에 대해서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도 한국 음악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특히 BTS가 한국에 지금 미국의 맥도날드에 이 셋 메뉴가 나올 정도로 너무나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어서 한국 그러면 그냥 저절로 이제 이름이 모든 사람들한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 대개 연주가들이 본인의 연주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되게. 근데 이제 두 분 교수님들은 학술적 측면, 연구적 측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전파할까 하는 그 상대국에 대한 그런 관계나 이해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언제가 보니까 뭐 이태리에 가셔서도 페이스북에 사진 보내시고, 프랑스 가서 보내셨는데, 그 이태리는 어떤 일로 가셨나요? 저희 이태리는 아주 많이 갔어요. 처음에는 연주 초청받아서 갔고, 저희가 이태리의 CD 브랜드가 이태리의 소나알트라는 밀라노에 있는 그 음반 회사와 협연을 해서 이태리 아리아 음반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 솔로 아리아 곡집을 만들어서 이태리에서 그때 연주를 하신 분이 이태리 라스칼라의 코치분이셨거든요. 그분이 저희 CD를 만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신 분인데 그 다음에 계속 연결이 돼서 우리 아이들 서머 캠프도 데려가고 연주도 다시 가서 밀라노에 3번 연주가 있었어요. 연주도 하고 4번이구나. 근데 연주 때마다 저희가 꼭 한 프로그램 넣는 것이 한국 가곡, 한국 민요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갔더군요. 미국 학생들이 그 가장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고 자족이 가능한 나라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고립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해외 여행을 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90%입니다. 그래? 저희가 그래서 2, 3년에 한 번씩 유럽에 있는 이태리나 룩셈버그 같은 여름 음악 축제에 데려가서 레슨도 해주고 코치도 해주면서 연주를 시켜요. 근데 이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유럽 경험, 어차피 서양 음악은 유럽에서 나온 것이 미국 사람들도 배워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고 할 만큼 좋은 경험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한국에서 온 이런 외국 교수분들이 미국에 와서 교수가 되면서 유럽까지도 우리를 데려갈 수 있다는 걸 보면서 나도 정말 자기가 음악가로서의 어떤 생각의 폭을 넓게 살아야 되겠다. 국제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저희가 또 한국인으로서의 위상도 알리는 것이 되죠.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가 미국 하면 어릴 때 다 크니까 미국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뭐 최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고 오히려 한국이 또 유노벌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문화가 세계로 이제 다른 쪽에 많이 퍼져 나가고 있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뭐, 패션도 그렇고, 어마어마한데, 그동안 저희들과도 연관을 많이 했었는데, K-클래식이 더 이렇게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지금 회장님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로벌리 확장을 하는 이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SNS, 여러 매체에다가 그러니까 사람을 통한 것도 좋지만 정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조금 아까도 이렇게 하신 것처럼 다 퍼뜨리는 그런 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연변에 가셔가지고
작곡가들을 많이 만나셨죠? 예, 예. 또 그 작곡가들의 노래도 직접 부르셨잖아요. 예, 녹음도 하고요. 그분들 곡들은 저희가 느낀 경험으로는 어떻게 보면 서양 가곡과 지금 한국 현대 과거의 한국 가곡과의 중간에 어떤 매개 여체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생각은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는 북한 가곡까지 연구해서 세계에 소개하면 정말 한국 가곡의 완성된 모습을 전체를 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저희가 이 한국에서 하는 가곡은 우리의 가곡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를 다 표현하는 것의 일부이거든요. 저희들의 큰 목표는 고려인들 음악, 그리고 연변 음악, 제일교포도 예, 그리고 나중에는 북한 쪽에서 나온 가곡과 민요들을 다 통틀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저희에게 10년, 20년의 목표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한민족이 가 있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네. 남미에도 뭐 어마하게 많이 가 있고 네. 알래스카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확장성이라는 게 정말 우리 가국에 맞아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네, 네. 그 중국 시대에서 저희가 정유성 작곡가, 정유성.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한국에도 지금은 많이 알려진 많이 걸로 알려졌죠. 있는데 아무도 그분이 어떤 노래를 작곡했는지 모르고 지금 저희가 그쪽에 작곡가 협회 회장님 지금 생존하신 분들 곡도 짓고 돌아가신 분들 곡도 지었지만 아무도 중국 연변이 우리의 같이 피가 섞인 사람들이고 같은 노래를 한다는 걸 아마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CD를 통해서 우리가 한 민족이었고 지금도 교류가 가능하고 아름다운 음악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런 일들을 조원윤 교수 말한 것처럼 제1동포들이 하는 지금 연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CD를 하나 낼까 지금 계획 중이에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느 한쪽이 닫혔잖아요. 사실 네. 그러나 반면에 또 하나 열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미처 막연하게 생각도 못했던 그런 쪽을 SNS로 만날 수 있고 네. 또 유튜브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또 하나의 영역이 열리는 것 아닌가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 지난 1년 반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이죠. 이 세계 병 대유행을 통해서 집에만 있게 되고 라이브 연주를 할 수 없으면서 저희는 또 온라인 연주도 많이 부탁을 받아서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오히려 이것을 잘 활용하면 더 대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는 것이 미국에 실제로 소상인들 식당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망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소상인 식당 하시는 작은 식당 하시는 분들 여쭤보니까 빨리 배달 쪽으로 그 변화를 한 사람은 오히려 더 사업이 확장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순이익은 늘어난 것이 고용인들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배달을 통해서 웨이터와 웨이트레스보다는 그분들을 배달하는 사람으로 활용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빨리 정하지 못한 분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연주가들도 그리고 학자들도 대학에 근무하는 사람들, 학생들조차도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것들을 길을 뚫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오히려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역발상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거 보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혼자서 집에서 잘 노는 사람이 네.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네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혼자서 어떻게 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유튜버가 정말 하고 싶은데 재능이 없어서 유튜버들이 만든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진짜 1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유튜브가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과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도와주고 그냥 클릭만 하면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슈베르트 곡이나 뭐 브람스 저희가 직접 리코딩 컴퍼니 회사에 가서 그걸 사서 들어야 했는데 요즘은 그 브람스의 뭐 곡 치면 한 번에 막 20명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리고 다 분석이 다 가능할 수 있고 다른 다양한 싱어들의 곡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말 어메이징한 그 소스들이 다 유튜브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 정말 많이 보고 살아요, 요즘에. 가장 변화해야 될 것이 이제 대학이라고들 이야기하고 가장 변화해야 할 것이 교육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조 교수님은 이제 변화 시대에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시대의 변화에 빨리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음 단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면 그 학기에 학점 따고 졸업이 목표인데요. 제가 학생들이 하는 얘기는 이 졸업장은 다음 단계를 위한 디딤돌이다. 그러니까 이 졸업이 목표가 아니고 이 졸업장을 통해서 다음 단계에 어떤 것을 내가 성취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서 1년, 4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세상은 정말 다양화되고 세계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의 도전과 발전의 기회로 삼으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자유 경쟁 체제잖아요. 자기 학교에 있는 자기 옆에 있는 학생이 경쟁이 아니고 세계에 있는 다른 자기 나이 또래의 학생이 경쟁이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성, 독창성, 그리고 창의성을 강조하는 연습을,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연습을 자꾸 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것이 지식만, 정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각의 폭과 눈의 폭, 창의력을 키우는 연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애플 창립위원이었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의 삶을 보라. 그 사람을 대학을 다니다 때려치고 졸업 안 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나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 개발한 아이디어와 테크놀로지를 자기가 자기 거로 만들어 상품화해서 세계화시켜서 그게 성공한 거고요. 사실 페이스북이라는 것도 그 아이디어 자체는 한국이 먼저 시작한 건데요. 그 사람이 세계화를 만들어서 큰 돈은 그 사람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 방식을 자꾸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이제 평생 이제 교수도 하셨지만 성악가로서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무대 상실에 대한 것이 가장 아프고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앞으로 이제 좀 더 활동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지까지 공부하고 이런 토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더 나아진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간으로 써야 되겠다. 사실 무대를 앞으로 1년은 제 생각에는 코비드 때문에 더 나가서 할 수 없는 그동안 동안에 더 닫고 테크닉도 더 높이고 음악을 이해하고 음악이 이 작곡가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그전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소화하고 그게 음악으로 드러날 수 있게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레퍼토어도 조금이었었는데 더 많이, 그리고 창작 지금 작곡가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 작곡가님들이 주시는 새로운 곡들을 소화시키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런 곡들을 더 열심히 하는 과정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준비를 더 하는 예술가로서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그 굿스테이라는 이 매거진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매거진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600만 뷰가 나오고 한 달에 30만 명의 독자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이제 하시면 요즘은 뿌리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네트워크, 우리가 이제 각자 지구촌 자체가 스마트폰 하나에 지금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활용해서는 아직도 그 소수만 아주 작은 부분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네트워크와 많이 연결되시죠? 그래서 제가 탁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시는 활동을 보면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 스테이지 같은 이런 모바일 어떻게 보면 다문화 매거진이잖아요. 이것을 이제는 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영어가 만국 공용어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2, 3세, 한국인 2, 3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기사들은 영어로 번역해서 또 소개하는 것까지 같이 첨부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 K-팝 문화나 K-드라마 같은 경우를 보면서 외국인들을 만나면 정말 한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는 그 자기네들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 폭이. 근데 이 학문적으로 또 이해하기 쉬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외국인들에게
설명될 수 있는 매개체로 전달된다면 정말 더 K 클래식이 더 광범위하고 글로벌하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됩니다. 정원영 교수 말씀대로 네. 우리 가곡이 한글말로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는 있지만 네. 또 내용을 전달할 때는 또 번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번역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네. 점도 많을 거고 보람된 일도 많으실 네, 것 같은데. 저희가 번역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매일 쓰는 단어들은 상당히 쉽게 표현이 되는데 그 작사에 들어있는 시적인 깊은 용어들이니까. 시적인 용어들을 표현하기가 정말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어떤 단어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은영 교수랑 저랑 또 많은 한국의 2세들 상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좋겠냐 이렇게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미국인들이 이 시가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축적된 에너지를 네. 더 꽃피우기 위해서 네. 이제 그동안에 해오신 것들은 준비 작업이었다 예. 생각하시고 네. 본격적인 이제 우리 문화의 소개, 우리 가곡의 소개, 네. 그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는 그런 작업에 두 분 교수님들의 역할이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뚫고 오신 만큼 그 힘으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